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데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회사 공용 노트북 하나 때문에 제 모든 비밀이 전 직원에게 공개되었던 그날.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봅니다. 2024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 디지털 플러스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입사한 지 3년 차, 이제 막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승진도 한 시점이었습니다. 출근했어? 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시에 마케팅 전략 회의 있는 거 알지? 준비 다 했어? 네,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개인 노트북이 이상했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집에서 작업하다가 노트북을 쓰다 잤는데 아침에 켜보니 화면이 깨져 있었던 겁니다. 아, 망했다. 화면 오른쪽 절반이 완전히 금이 가서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잠들면서 무언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옆자리 동기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깨졌어. 오늘 회의 자료도 정리해야 하는데. 큰일이네. 수리 맡기려면 며칠 걸리잖아. 그러게. 어떡하지? 그때 수연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참, 회사 공용 노트북 있잖아. 그거 쓰면 되겠다. 아, 맞다. 공용 노트북. 우리 회사에는 외근이나 출장 갈 때 쓰는 공용 노트북이 몇 대 있었어요.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필요할 때 신청하면 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나 신청하고 올게. 관리팀으로 가서 공용 노트북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 씨, 개인 노트북 고장 났어요? 관리팀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내 화면이 깨져서. 며칠만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 3번 노트북 쓰세요. 이번 주 다른 예약 없어요. 감사합니다. 공용 노트북을 받아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색 15인치 노트북으로 제 것보다 성능이 좋아 보였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노트북을 켜고 로그인했습니다.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니 기본적인 회사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어요. 자, 이제 작업 시작해 볼까? 회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켜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작업한 파일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클라우드 로그인 해야겠네. 큰 생각 없이 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자동 로그인도 체크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노트북을 쓸 거니까 매번 로그인하기 귀찮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편하게 작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좋아, 파일 다운로드 완료. 필요한 파일들을 내려받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0시가 되어 회의실로 갔어요. 마케팅팀 전체 회의였습니다. 자, 모두 모였죠? 시작하겠습니다. 지원 씨, 발표 준비됐어요? 네, 팀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팀원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오, 이 아이디어 괜찮은데? 데이터 분석도 잘 되어 있네요. 지원 씨, 준비 많이 했구나. 팀장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좋아요. 이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다음 주까지 세부 계획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발표도 잘 끝났고 팀장님 칭찬도 받았으니까요. 지원아, 발표 잘했어. 수연이가 엄지를 치켜 들었습니다. 고마워. 어제 밤새 준비한 보람이 있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회사 근처 한식당에서 제육볶음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야근도 계속하고. 그러게. 나도 어제 10시까지 남아 있었어. 다들 고생 많아요. 평범한 직장인의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일정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마케팅 자료를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일찍 가야겠다. 밀린 드라마도 봐야 하고. 공용 노트북을 정리하고 책상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수연아, 나 먼저 갈게. 그래, 조심히 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공용 노트북에 제 개인 클라우드가 자동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는 절대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다음 날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이 지연되는 바람에 9시 10분쯤 도착했어요. 지원 씨 늦었네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괜찮아요. 오늘 오전에 특별한 일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용 노트북을 켜서 어제 하던 작업을 계속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트북을 켰는데 화면에 낯선 창들이 떠 있었던 거예요. 뭐지? 자세히 보니 제 개인 SNS 계정이 열려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까지. 이게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클라우드에 자동 로그인 해놨지. 클라우드를 통해 다른 기기에서도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 노트북을 썼다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사용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누군가 이 노트북을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쓴 거지? 더 확인해 보니 열람한 파일 목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개인 일기, 남자친구와의 대화, 병원 진단서, 이직 준비 자료, 상사 불만 일기. 모두 제가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극비 파일들이었어요. 특히 상사 불만 일기는 팀장님과 부장님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들이 적혀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 모든 비밀을 봤다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어젯밤에 이 노트북 썼지? 관리팀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원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네, 팀장님. 팀장님 자리로 갔는데 팀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앉아요. 네. 지원 씨, 혹시 어제 공용 노트북에 개인 계정 로그인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말해요. 네. 작업하다가 클라우드 로그인을 했는데 자동 로그인도 해놨죠?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 씨, 어젯밤에 회계팀 박 대리가 긴급 작업 때문에 그 노트북을 썼대요. 네? 그런데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여러 파일들이 보였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파일들을? 지원 씨 개인 일기, SNS 그리고 팀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에 대한 불만이 적힌 일기도 봤대요. 팀장님, 그건 지금 당장은 할 말 없어요. 일단 자리로 가서 공용 노트북 정리하고 오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마치 사형수가 형장으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상황을 설명했더니 수연이도 경악했어요. 헐. 그럼 내 개인 일기를 다른 사람이 봤다고? 응. 그것뿐만이 아니야. 뭐가 더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 있다는 것도 들켰어. 그게 왜 문제야? 우리 회사 사내 연애 금지 아니야. 아, 맞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직 준비 자료도 봤대. 헐. 그건 진짜 큰일인데. 알아. 나도 알아. 그날 오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무섭고 후회스러웠어요. 왜 공용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을 해놨을까? 왜 그런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놨을까?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없었어요. 지원아, 밥 먹으러 가자. 난 괜찮아. 너 먼저 가. 그래도 정말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갔고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자친구 민준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준아, 나 회사에서 큰일 났어. 상황을 설명하자 민준이도 놀랐습니다. 뭐? 그럼 우리 사귀는 것도 들킨 거야? 응. 그뿐만이 아니야. 팀장님 욕한 것도 이직 준비한 것도 다 들켰어. 이거 완전 큰일인데. 어떡하지? 나도 모르겠어. 오후에 팀장님이랑 다시 이야기해야 돼. 걱정된다. 나중에 퇴근하면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오후 2시 팀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팀장님뿐만 아니라 부장님도 계셨습니다. 앉아요, 지원 씨. 네.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 씨,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공용 장비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어긴 것,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것, 그리고 부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 적힌 일기.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원 씨, 솔직히 말해요. 그 일기에 적힌 내용들이 진심이에요? 제가 쓴 일기에는 팀장님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불만, 부장님의 성격에 대한 비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일이 힘들 때 감정을 풀려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직 준비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우리 팀 프로젝트가 막바지인데 그 와중에 이직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원 씨, 일단 오늘은 조퇴하세요. 그리고 며칠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인사팀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보세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짐을 챙기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 뭐래? 공용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 해놨대. 상사 욕한 일기가 들켰다면서?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수연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래. 연락해. 알았지? 응. 회사를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내 인생 끝났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 저녁 7시쯤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원아, 문 열어. 알아, 안에 있는 거. 문 열어줘.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 왜 그래? 많이 울었구나. 민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어떡하지? 괜찮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리가 없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설마 그렇게까지. 아니야.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 민준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다음 직장 구할 수 있을까? 이력서에 뭐라고 쓰나? 다음 날 수요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하지만 집에서 쉬어도 전혀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오전 11시쯤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나 수연이야. 응. 너 회사 게시판 봤어? 아니, 왜? 지금 당장 봐. 급하게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용 IT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공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근 공용 노트북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한 채로 반납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용 장비 사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이 이게 저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았어요. 수연아, 지원아, 사람들이 다 알아.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어. 뭔데? 내 남자친구가 누군지도 다들 알게 됐어. 뭐? 박 대리가 내 SNS 메시지까지 봤나 봐. 거기에 민준이 사진도 있었다면서. 세상에. 민준이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와도 가끔 협업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민준이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대. 이럴 수가.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씨, 오늘 오후 2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네.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오후 1시 30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기 지원이다. 쟤 때문에 공지 올라온 거잖아. 사내 연애도 하고 이직 준비도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대한 무시하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지원 씨. 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에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경고 조치와 함께 3개월간 승진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네?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공용 장비 사용이 당분간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내 연애 건에 대해서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대방이 타사 직원이므로 사내 연애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확인 결과 민준 씨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더군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 인사팀장님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이직 준비권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직을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박 대리님이 지원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요. 박 대리. 제 파일들을 본 그 사람. 지금 회의실에 계십니다. 괜찮으시면 만나보시겠어요?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회의실로 가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이지원입니다. 네, 저는 회계팀 박민수입니다. 앉으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 씨,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젯밤에 급한 작업 때문에 공용 노트북을 썼는데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로그아웃을 안 했어요. 제 실수예요. 그래도 제가 파일들을 열어본 건 잘못이었습니다. 보다가 개인적인 내용인 걸 알았는데도 궁금해서 더 봤어요. 박 대리님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봤어요. 다른 사람의 일기나 속마음 같은 거 보면 안 되는 걸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봐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박 대리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팀장님께 보고한 것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저의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했죠. 저는 남의 사생활을 엿봤고 지원 씨는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지원 씨가 쓴 일기. 팀장님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사실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우리 부서 직원들도 비슷한 생각 많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상사에게 불만도 생기고 회사가 싫을 때도 있고. 박 대리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일기 쓰거든요. 거기에 부장님 욕도 하고 회사 욕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들키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저도 이번 일로 배웠어요. 공용 장비 쓸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 대화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박 대리님은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솔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팀원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지원 씨 어떻게 됐어요? 해고는 아니에요. 경고 조치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미안해요 다들. 제 때문에 회사에 공지까지 뜨고. 선배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남자친구 있었어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지원아, 생각보다 사람들 반응이 괜찮아. 정말? 응. 처음에는 다들 놀랐지만 시간 지나니까 누구나 저럴 수 있지라는 반응이더라.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제 사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 씨 잠깐. 네, 팀장님.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저도 지원 씨 일기 읽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반성했어요. 네? 지원 씨가 쓴 내용들, 제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불만들, 사실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팀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일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원 씨도 이직하지 말고 우리 팀에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지원 씨가 정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존중할게요. 하지만 우리 팀에 남는다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나 해고는 안 됐어. 정말? 다행이다. 응. 그런데 아직도 좀 불편해.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 알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사람들 관심도 금방 다른 데로 가고.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지원 씨, 이번 프로젝트 자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실력은 확실하네요. 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다른 팀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뭔데? 저도 사실 이직 준비 중인데요. 선배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게 선배님 이직 자료 소문 들었거든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던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 남으신 거죠? 응. 상황이 좀 바뀌어서. 팀장님이 많이 변하셨다던데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다고. 그런가? 네, 요즘 우리 팀에서도 부러워해요. 마케팅팀 분위기 좋아졌다고. 정말로 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팀장님은 업무 지시를 내릴 때 팀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셨고 야근도 줄어들었어요. 지원 씨, 이 정도면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분담할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내일까지 하라고 하셨을 텐데.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사 회의에서 CEO가 직접 언급한 거예요. 최근 우리 회사에 있었던 개인정보 노출 사건을 계기로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네? 한 직원이 개인 시간에도 회사 일 때문에 공용 장비를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회사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CEO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개인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며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지원아, 이거 다 너 덕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 사건 때문에 회사가 반성한 거잖아. 그래도 아니야. 너 덕분에 우리 모두 혜택 받는 거야.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건배. 건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팀장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지원 씨, 그동안 힘들었죠?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이 우리 팀한테는 전화위복이었어요. 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팀 운영 방식도 바꾸게 됐잖아요. 팀원들도 훨씬 행복해 보이고. 다행입니다. 지원 씨도 이제 좀 편해 보여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 직원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표창을 받았어요. 이지원 대리는 실수를 통해 배움으로 삼고 전사 보안 정책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최악의 실수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도 제 시상식에 와줬습니다. 지원아 축하해. 고마워 민준아.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힘들 때 옆에 있는 게 남자친구잖아. 그런데 너희 회사는 괜찮아? 소문 많이 퍼졌다던데. 응,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내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정말? 응. 실수를 딛고 일어선 거라고. 나도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종이 다이어리예요. 오늘 상을 받았다. 내 인생 최악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대상 보안 교육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로 초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이지원 과장입니다. 네, 저는 승진했습니다. 3개월 제한 기간이 끝난 후 정기 인사에서요. 오늘은 제 실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1년 전 저는 회사 공용 노트북에 개인 계정을 자동 로그인 해둔 채 반납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 결과 제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었고 회사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공용 장비와 개인 장비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 로그인 기능은 개인 기기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개인 파일은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동료들과 가족의 지지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교육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원 과장님, 교육 잘하셨어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다들 열심히 들어주더라. 과장님 이야기는 이제 회사 전설이에요.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나오잖아요. 전설이라니. 부끄러운 일인데. 아니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극복한 게 대단한 거죠.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오셨어요. 아, 이제는 부장님이시죠. 지원 과장, 다음 달 프로젝트 준비 어때?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좋아. 이번에도 지원 과장한테 맡길게.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가시고 나서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장님, 커피 사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동료들과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나저나 과장님, 남자친구분이랑은 잘 지내세요? 응, 다음 달에 부모님께 인사드릴 예정이야. 와, 결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정식으로 소개는 드리려고. 축하드려요. 민준이와의 관계도 1년 동안 더 깊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 민준이와 만났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교육 어땠어? 좋았어. 다들 경청하더라. 내 여자친구 이제 완전 강사네?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래도 1년 전 생각하면 대단한 거지.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응.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 나도 걱정 많이 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을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1년 전 일기를 꺼내봤습니다. 종이 다이어리에 적힌 그때의 기록들. 오늘이 내 인생 최악의 날이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그 옆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팀은 더 좋아졌고 나는 더 강해졌고 관계는 더 깊어졌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공용 장비는 절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편해도 공용과 개인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 로그인 기능은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특히 공용 장비나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중요한 개인 파일은 암호화하세요. 일기나 개인적인 문서들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암호화해서 보관하세요. 넷째, 클라우드 사용 시 주의하세요.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되는 기능이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다섯째,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숨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어요. 여섯째,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곱째,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저도 1년 전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경험에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실수를 하게 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회사 공용 노트북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용 노트북을 지급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노트북에도 자동 로그인은 하지 않습니다.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귀찮지만 그 귀찮음이 저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안을 지켜주세요. 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를 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로그아웃은 필수, 자동 로그인은 금지.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제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라이프를 응원합니다.